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문혜연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연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안정현, 박세용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세용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평화홀딩스 기획재무지원자입니다. 네. 1950년에 설립된 오래된 기업이죠. 네, 안멘토님 회사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평화그룹이죠. 말씀하신 대로 1950년에 창업된 회사로서 한국 고무산업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방진, 호스, 실링, 금속, 기계금형, 세라믹에 관련된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방위산업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차, 수소차 사업이 진출하는 등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네. 네. 평화홀딩스는 기본 지원 조건 중에 학점 3.5 이상, 토익 700점 이상이 있습니다. 요새 사실 기업들 상당 부분이 좀 블라인드 테스트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평화홀딩스는 기본 조건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말씀하신 보시나요? 대로 보통 학점 기준이 3.0 이상인 곳이 많거든요. 네. 근데 3.5 이상으로 해서 다른 곳보다는 학점 기준이 보다 좀 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수출하고 이런 좀 측면이 많기 때문에 영어적인 역량도 좀 많이 보고 학점적인 역량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지원자는 기획재무직을 희망하고 계신데 하게 되면 주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되나요? 일단 기획과 재무는 비슷하지만 업무적으로 보면 분리를 해야 돼서요. 예. 일단 기획적인 부분부터 정리를 하자면 중장기 전략 기획을 하는 거죠. 6개월이냐, 1년이냐, 2년이냐라는 중장기 플랜을 짜는 거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연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간 수립을 해야 되고요. 네. 경영 성과 관리라는 부분을 해서 이 기업이 우리가 얼마 정도의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지표 관리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신규 사업을 할 것인가 투자를 뺄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회사의 살림에 관련된 부분들 하고요. 특히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 이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합작법인 이런 부분들까지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재무는 그러면 회사가 움직일 때 돈을 이제 써야 되는데 어디서 돈을 끌어올 것인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느 포지션에 할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자금 관련된 전체적인 결산, 그다음에 법인세, 사업 관련된 예산 수립, 관리계 손익분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금전적인 부분들을 하는 업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혜연 학생, 이 평화홀딩스는 학생들 사이에서 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네, 우선적으로 좀 초봉치고는 연봉이 꽤나 매력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앞서 멘토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산업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어서 더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초봉치고 굉장히 아름다운 이 평화홀딩스의 인재상이 너무 궁금합니다. 예, 초봉이 높은 우리 평화홀딩스의 인재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글로벌 인재, 혁신 인재, 전문 인재, 협력 인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평화로운 인재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요? 이런 말은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서류 전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이나 재무 쪽으로 지원을 한다면 회계적인 지식이 제일 중요하고요. 회계를 모르면 이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회계, 재무 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아마 공략을 해서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얘기하지만 오늘 주인공은 지원 직무가 기획재무입니다. 네. 꼼꼼해야 할 분야 같거든요.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나요? 우리 박 멘토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기획재무는 보통 같이 뽑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재무를 거친 친구들이 나중에 기획으로 가는 것이 좀 보통입니다. 네. 일단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숫자를 좀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숫자를 좋아한다는 건 진짜 내가 숫자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숫자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정보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꼼꼼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책임감도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돈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업윤리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양한 현업부서와의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루미큐브 하기입니다. 전공은 정치 외교학과, 무역학과를 복수 전공했고요. 학점은 3.81점 졸업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학 점수가 토익이 975점입니다. 토익 스피킹은 170이고요. 수상은요, 한미 취업 연수 프로그램 모범 장학생 그리고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역청 직원교육 및 지원부 감사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내외 활동은 학생회 총무, 교내 학회 학회장, 그리고 재능기부 봉사활동, 그리고 리더십 현장 학습,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봉사, 한미 취업 연수 프로그램 웨스트 인턴십 수료의 경력이 있습니다. 경력으로는요,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역청에서 직원들의 교육 일정 관리, 자료 제작 및 취합, 관련 행사 관리 및 지원을 했고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에서 워싱턴 무역관에서 마케팅 관리 및 구매 업무, 고객 응대를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대학교 장학팀 행정 인턴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뭐 많이 하셨는데 네. 현 학생 루미큐브가 뭔지 아십니까? 네, 루미큐브가 뭐냐면요. 예. 3대 보드게임이라고 불릴 만큼 인기 예. 있는 보드게임 중에 하나예요. 네. 터키의 전통 게임인 오키를 바탕으로 러미, 도미노, 마작, 그리고 체스의 요소를 섞어서 만든 게임이라고 합니다. 월드 루미큐브 챔피언십이 있을 만큼 유명하다고 하네요. 혜연 학생은 루미큐브 홍보대사인가요? 혹시 아세요? 실제로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잘 알고 네, 있죠? 실제로 그 타일에 연속된 규칙을 찾아서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저도 가끔씩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했어요. 굉장히 대단하네요. 저는 이렇게 다 진지하게 세밀하게 얘기해 줬는데 앞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알아서 해보면 이해가 돼요, 그냥. 검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재밌기는 해요. 네. 저렇게 세세하게 알기까지는 어려운데 네. 혜연 학생 대단하네요. 아. 네, 근데 또 수상 경력이 한국, 미국을 오가면서 아주 화려해요. 이 정도면 준비된 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학 점수도 심지어 굉장히 높아요. 예, 또 여기 대내외 활동을 보면은 학생회 총무, 뭐 학회장, 또 인턴까지 리더십, 현장 실습까지 뭐 다 했는데 네. 정말 리더십이 좀 강한 지원자인 것 같습니다. 네, 혜연 학생은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 중에 어떤 점이 가장 인상이 남나요? 네, 저는 대외 활동과 경력을 통틀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 정도 경력이라면 어느 직무든 잘해낼 것 같아요. 네. 우리 매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주인공 프로필? 저도 자소서를 이 친구가 발로 쓰지만 않았다면 바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 상당합니다. 네, 상당하군요. 네. 우리 박 멘토님. 저는 이 친구의 경험 중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에서의 마케팅 관리 및 구매 업무, 고객 응대 이 업무가 그래도 가장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업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경험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살펴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화홀딩스 기획 재무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지원자가 작성해준 자기소개서는 총 5개의 항목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성장 환경과 가치관, 그리고 본인의 장단점, 세 번째로 교내외 활동, 네 번째로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마지막으로 면접관에게 꼭 알리고 싶은 사항, 이렇게 5가지네요. 지금 이 5번째 항목이 눈에 띄는 게 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정말 고심해서 작성할 것 같습니다. 네. 남들과는 다르다는 차별점도 가져야 되고 네. 또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근데 오히려 잘 됐다 싶은 항목인 것 같아요. 미리 그래요? 면접관한테 알릴 수 있으니까요. 네. 안멘토님, 답변 시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첫 번째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 환경과 가치관, 예.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인재상을 잘 엮어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스펙만 봐도 좀 열심히 살았고 특히나 해외 경험이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어필하는 글로벌 인재다 이런 식으로 어필해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본인의 장단점은
기획과 재무직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성적 태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 선택해서 그 이유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단점 부분은 가장 무난한 걸로 선택해서 짧게 치고 나가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세 번째, 교내 활동은 할 말이 되게 많겠죠. 그중에서 특히나 교외 활동 부분을 조금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에서는 왜 이런 훌륭한 인재가 우리 평화홀딩스에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직무로 연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항은 직무상 강점입니다. 나를 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필, 가장 강력한 어필 부분이니까 본인이 가장 어필하고 싶은 내용 키워드로 제시해 주시고 관련된 내용 경험을 한번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장단점에 대한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네. 1번, 뒤끝이 없습니다. 2번, 미루기, 그 순간만 좋았습니다. 쿨려네요. 근데 이 뭔가 궁금합니다. 궁금함을 주는 소제목이에요. 우리 안 멘토님, 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단점 표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미루기 그 순간만 좋았습니다라고 해서 표현은 잘한 것 같은데 장점, 중요한 게 장점이죠. 네. 근데 장점인데 뒤끝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우선순위가 되는 장점일까라고 하는 네. 의구심은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멘토님? 저는 이 친구가 굉장히 확실한 성격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군더더기가 없고요.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자기소개서의 헤드라인은 아니지만 네. 이 친구의 성향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어떤 내용 같습니다. 아마 네. B형일 것 같아요. 저도 B형입니다. 좋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비용이. 오! 아, 예. B형 이건 좋죠. 뭐죠? 네, 좋죠. 네. 자,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끝이 없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수업 시간 과제를 통해 알게 된 브렌나와 의견 충돌이 있어 밤늦게 전화로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수업에서 브렌나를 만났을 때 좋은 아침이야, 밥은 먹었어? 라고 말을 건넸고 이 한마디로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장난치며 하이파이브를 하였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혼나고 싫은 소리를 들을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냉수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고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한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씩씩하게 일하는 뒤끝 없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루기, 그 순간만 좋았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면 오늘 하루 정도는 쉬어도 괜찮아 라는 말로 제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시키곤 하였습니다. 미루는 그 순간에는 편하고 좋았지만 목표한 것을 이루기 어렵고 일의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당장 편안하다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사회인이기에 하루 일이 미뤄진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조직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쉴까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안에 끝내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누군가의 SNS 글을 본 것 같은 느낌인데요. 뒤끝이 아니라 약간 철판. 아,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철판인 것 같습니다. 안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못 썼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야, 이게 뭔가요, 정말. 네. 뒤끝이 없다는 게 참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우려한 대로 진짜 이게 뒤끝이 없다는 내용인지도 전 모르겠고 네. 이 중요한 작성란에 왜 이렇게 가벼운 내용을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뒤끝 오케이. 그것까지 인정한다면 왜 그거에 대한 또 왜 그 에피소드가 브렌나와 의견 충돌이냐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소재가 많잖아요. 네. 경험한 것도 많고 다른 소재를 가지고 뒤끝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해내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네. 단점은 더욱더 가관입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다가 이게 본인의 이 단점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적었는데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죠. 내가 예전에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걸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적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좀 갈아엎으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 합격, 불합격 여부는요? 저는 뭐 대답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제가 대신 불합격. 대답할까요? 네, 네. 네. 불합격입니다. 네. 굉장히 성격도 좋고 화통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네. 그런데 필력이 너무 이제 부족하고요. 필력 부족하고 본인이 너무 이 친구는 편지나 아니면 감성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의 글은 굉장히 잘 쓸 친구인데 이것을 보고서로 써야 되는데 너무 감성이 파묻혀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건 자소설에 해당되는 글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자소설. 근데 제가 만약에 상사인데 장점으로 이렇게 뒤끝을 썼으면 제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렇죠. 아, 돌아오면 그것도 굉장히 열받을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반성도 좀 표현해야 네, 돼요. 네. 그렇게 좀 자제하는 모습, 네. 반성하는 모습도 좀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좋아요. 오늘 좀 재밌습니다. 자, 다음 항목 살펴볼까요? 성장 환경과 가치관에
관련해 질문하는 항목입니다.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강한 책임감과 전문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노력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네, 프로필로만 봐서는 정말 그렇게 살아왔을 것 같아요.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전문가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평범합니다. 박 멘토님? 네.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은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고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은 있는데 그 표현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일단 요금 좀 너무 길고 명확하게 무엇인가를 어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또 안 나타나지 않은 것도 아쉽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떨립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강한 책임감과 전문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노력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2년 동안 근로장학생으로 장학팀에서 근무하며 책임감을 통해 맡은 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역할은 학사 관련 행정 업무와 장학금 문의를 하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학생의 신분의 아르바이트생이지만 이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2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첫째, 장학금 규정의 전문가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학과마다 다른 장학금의 기준과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사 일정을 확인하였고 이를 보기 쉽게 표로 제작하여 책상에 붙여놓았습니다. 또 장학금 규정집을 통해 지급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숙지하여 민원 전화에 재빨리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학사 민원의 전문가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각종 장학금의 기준과 신청 기간들을 쉽게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장학 안내 홈페이지가 있지만 홍보가 잘 되지 않아 학생들이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장학 안내 홈페이지를 홍보하기 위해 기간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파일을 활성화된 학교 게시판에 수시로 게시하며 홈페이지 주소도 같이 링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학 신청 기간에 폭주하던 문의 전화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저 역시 전화를 받던 시간에 행정일에 집중하여 원활한 업무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입사 후에도 책임감과 함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저는 성장 환경이라고 해서 좀 사람 환경에 대해서 작성했을 줄 알았는데 네. 그거는 아니었네요. 혜원 학생은 좀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네, 저도 성장 환경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맡은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거기서 좀 가치관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박세웅 멘토님 어떻게 네. 보셨나요? 사실 이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이제 강의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성장 과정이에요. 예. 뭐 열정이나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그것을 경험으로 쓰면 되지만 이렇게 성장 과정이라는 부분이 나오면 어떤 부분을 써야 될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주어지면 나는 다른 건 필요 없고 도전만 볼게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성장 환경을 자유롭게 쓰라는 부분들은 구직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을 써도 상관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성장 환경에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은 아쉽긴 하지만 이 친구는 자기가 성장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들을 경험적 부분으로 기술했다는 표현에서는 그래도 좋게 잘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2분이 합격, 불합격 해주신다면? 저는 합격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명확하게 저도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예. 본인이 맡은 일, 그다음에 과정, 그리고 성과 부분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 멘토님? 저도 이제 합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역량평가 자기소개서의 구체성을 요구하는 자소서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평화홀딩스 기획재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봄이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색한 번역체 문장 표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외국어의 문장 순서는 우리나라 말과 다르기 때문에 순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작품은 이러한 주목에 값한다.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뭔가 말투가 이상하죠? 하지만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법이긴 하지만 다들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이러한 면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불조심은 늘 강조해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신체의 자유가 있다.
무분별한 번역투의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말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게 되죠. 더욱더 바른 우리어법을 사용해야겠습니다. 네, 보민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항목은 면접관에게 꼭 알리고 싶은 사항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농무부 인턴을 수행하며 농무부 감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유일한 한국인 인턴으로서 다채로운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인 농업과 목축업 생태 조사 및 분석하는 보고서 작성 업무를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농장 규모나 면적이 노출되면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이라고 오해해 농무부와의 접촉을 꺼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전화 자체를 거부하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농무부의 본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농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장 사업체를 관리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목적임을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직접 번역한 번역본을 제공하며 소통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자세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무사히 보고서 작성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장 주인분께서 지역 오피스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후 지원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농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인턴 사원으로서 농무부 감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인 농가업체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며 슈퍼코리안 인턴이라는 별명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타국에서 한국인으로서의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으며 끝까지 임무를 수행해냈다는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네,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오셨습니다. 멘토님들 답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내용은 되게 좋은데 네. 구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결국에 이 내용을 다 읽고 나면 그래, 알겠어. 미국에서 유일한 한국인 인턴으로서 일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딱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갈식으로 저는 어떠한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강조해 주고 나서 얘기를 해줘야 면접관도 그렇고 이거를 읽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가이드 삼아서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보완을 해준다면 되게 좋은 글 같습니다. 네, 박 멘토님? 네. 내용으로 볼 때는 이 친구는 인생을 대충 사는 친구는 아니에요. 네. 무엇인가 자신에게 일이 부여되면 끝내야지만은 전형적인 B형 친구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친구고요. 지금 안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결국은 성취감을 느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 항목에서 드러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보완한다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평화홀딩스 기획 재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자망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혜연 학생의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다는데요. 네, 자기소개서 질문사항 중에서 면접관에게 꼭 알리고 싶은 사항에 대해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멘토님께서는 먼저 직무상 강점을 어필한다고 생각하고 기획, 재무 직무가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조사한 후에 그중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키워드로 표현하면서 그 다음에 본인만의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주고 결론에 다시 한번 그 키워드를 언급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네, 그럼 멘토님의 조언을 잘 반영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기획과 실행, 다름을 만들어가는 것. 기획 및 재무직을 희망하는 제 강점은 높은 실행력과 소통 능력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동아리 연합회의 기획국장직을 맡아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동아리원들과 신입생의 니즈를 파악하여 유익하면서도 즐거운 행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행사는 동아리 알림제입니다. 먼저 가장 큰 목표는 동아리 알림제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부스 운영 동아리들도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학교의 사례를 참고하여 몇 가지 이벤트를 선정한 후에 기획국 국원들과 회의를 통해 색다른 진행 방식이나 이벤트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상품 및 깜짝 퀴즈를 구상했습니다. 그렇게 게릴라 게임, 안내책자 제작, 스탬프 투어와 같은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페이스북 홍보를 병행하여 3일 동안 진행되는 동아리 알림제를 사람들이 붐비는 작은 축제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3일 내내 부스를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고되었지만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신입생에게 동아리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다는 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틈틈이 일반 동아리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국원들과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찾아가는 야식 행사와 꽃사과 이벤트, 문화의 밤을 기획했습니다. 그 결과 어느 해보다 가장 많은 행사를 해낸 동아리 연합회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고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혜연 학생이 멘토님의 코멘트를 잘 이행해서 작성했는지 우리 사전 코멘트를 해주신 안정영 멘토님께서 평가해 주시죠. 잘 쓴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사전 코멘트 해드린 대로 처음에 실행력과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직무상 강점을 키워드로 제시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먼저 가장 큰 목표는 뭐 동아리 알림제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행사를 서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이드를 해줬어요. 그럼 사람들이 읽을 때 그것 따라 읽겠죠. 그다음에 관련된 스토리텔링이 쭉 나왔고요. 쭉 내용을 적어줬는데 이제 다만 결론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서론에 도입됐었던 그 내용 키워드를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냥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로 좀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만 좀 보완하면 제가 좀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혜연 학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될 듯한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 정도로 자기소개서의 실력이 굉장히 일치월장한 것 같습니다. 졸업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야, 마스터가 돼가고 있는 문혜연 학생입니다. 우리 혜연 학생님 멘토님 평가 듣고 또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저는 이제 직무가 이제 기획 재무직이다 보니까 사실 쉽게 알 수 있는 직무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직무 역량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어떤 인성적이나 그런 가치관의 역량에 집중해서 이 항목을 써도 괜찮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역량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숫자를 보는 역량이라든지 뭐 재무제표에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필해 주는 게 가장 예쁘죠. 그다음에 가장 직접적으로 강력한 부분이긴 한데 그것이 없어도 사실 그 직무를 할 수는 있어요. 나중에 회사를 들어가서 그 부분을 교육받고 따라갈 수 있으면 되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것은 없다, 1차적인 것은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2차적인 부분들을 어필은 하되 그거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돼 있는 경험을 좀 서술해 주는 게 조금이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이 없어도 간접적인 경험으로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혜연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기업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창의력 관련 자기소개서 항목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에피소드도 없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박세영 멘토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에피소드도 없고요라는 말이 여기서 걸리는데요. 일단 에피소드 없고에 대한 내용을 보면 돈은 없는데 뭔가를 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을 일단 배제를 시키고 창의력이라는 자소서를 쓸 때는 크게 두 가지 부분들을 가장 물어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이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들에 도전을 해서 기존에 없었던 것과 대비해서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건 아니지만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는지에 대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문제는 에피소드가 없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많은 그런 어떤 당면한 과제들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고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 대부분의 대기업의 마케팅 공모전을 보게 되면 다 창의력을 요구하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공모전이 없어가지 못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공모전에 관련된 제목들을 보다 보면 아 이거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서 쓰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가장 중요한 로직은 대안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 대안 그래서 기대되는 결과물까지 하나의 어떤 일맥상통한 부분을 만들어준다면 굉장히 좋은 서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화홀딩스 기획 재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로망은 세느강에서 이렇게 맥주 한 잔 마시는 것까지인데 사실 그럴 시간이 오거든요. 거의 운동화 신고 뛰어야 될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실수를 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것처럼. 사표 쓰라고. 네. 원래 내가 한국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갖고 와서 같이 해야죠. 네?
여성분인데 굉장히 이제 예쁘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정장을. 핸드벨 쭉 열면서 망치를 딱 꺼내시는 겁니다. 네. 이거 먹고 팀장님 죽으라는 거예요. 아, 이게 술이 많이 되셨으니까. 네. 팀장님 조용히 보낼 수 있었는데. 이런 출장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이 출장은 가고 싶지 않다. 윗분들하고 가는 출장. 제가 앞에 그렇게 모든 출장이 싫다는 거 아닐까요? 네, 세 분 계속 저의 로망을 자꾸 깨지 마시고 이제는 그 최고의 에피소드를 좀 들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출장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정말 많이 궁금한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손끝으로 느낀 온기. 오, 벌써 뭔가 설렘이 느껴지는 되게 기대가 되는 키워드였고요. 자, 두 번째, 부사장님의 망치. 부사장님이 망치를 왜 갖고 가셨을까요? 네. 자, 세 번째, 승진이냐 아버지냐. 아버지 얘기, 가족 얘기는 이거 필살기인데요. 이거 가장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끝으로 느낀 온기. 뭔가 사랑 냄새가, 달달한 냄새가 납니다. 누가 가져오셨을까요? 참 제목을 잘 정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벌써 설레도 되나요? 좀 엽기, 재미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레려고 했는데 왜 엽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스펙타클 판타지. 사랑이 담겨져 있죠. 사랑이 담겨져 있죠. 다행입니다.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얼마 안 됐나요? 저희가 그 예전 직장에서 이제 팀장님하고 네. 신입은 아닌데 한 3, 4년 차 된 네. 하고 저하고 이제 출장을 가서 리크루팅 출장이었습니다. 중국 출장이고 상해에 갔었는데 주재원도 만났었고 리크루팅을 다 끝내고 나서 거하게 술을 많이 드셨어요, 팀장님이. 근데 우리 저랑 일했던 우리 3년 차 된 사원분은 얼마나 훈련을 교육을 얼마나 잘 받으셨겠어요. 예.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 중에 하나였고. 와, 실장님한테 인정받았으면 거의 뭐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벽했습니다. 뵙고 싶네요. 네. 그래서 뵙고 싶습니까? 네. 아닙니다. 여자분 아니죠? 남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팀장님이 너무 취하신 상태에서 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라면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준비된 대로 딱 이렇게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말도 안 했는데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저희는 눈빛으로 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눈빛으로 욕도 하고 눈빛으로 칭찬도 하고 다 가능합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우왕좌왕 이제 하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술이 많이 취해서 술이 많이 약한데 약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 가서 좀 많이 맞춰주셨군요. 맞춰줘서 네. 3년 차 된 안사원이 네. 힘든 상황이었지만 제가 또 움직이면 팀장님하고 말을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찾는데 뭘 찾는지를 잘 모르겠었어요. 근데 보니까 커피 포트를 찾고 있더라고요. 라면을 끓이는 게 아니라 컵라면을 이제 컵라면을 하는데 준비하셨구나. 그때 완벽했다고 하면 냄비를 들고 갔어야 되는 거죠. 그게 좀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끓인 라면을 드셨을 때 그 감동하는 모습을 봤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미처. 냄비를 들고 갔어야 됐거든요. 그럼요. 코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왜 캠프 갈 때 이거 번호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렇죠. 그 버너를 챙겨도 되고 요즘은 라면 전용에서 포트가 나오기도 합니다. 들어가는. 출장 갈 때 그걸 가져가야 된다고요? 그런 거는 마트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출정하기 전에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를 미처 못하고 컵라면을 찾는데 우왕좌왕 하는데 그 전화를 또 했습니다. 데스크에.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전화를 해서 그쪽이 영어가 안 되죠. 중국이니까. 중국어는 또 이분은 못 하시고. 근데 안 되니까 이제 전화를 끊은 상태에서 이제 팀장님이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셨죠. 사람 얘기 언제 나오나요? 아직 안 됐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장실에 가서 뭘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화장실에 그 샤워기 물을 틀고 네. 물을 받고 있더라고요. 컵라면에 그대로? 그대로. 제가 보니까 뜨겁긴 하더라고요. 네, 있긴 이거요? 모르죠. 그래서 그걸 팀장님하고 저하고 서서 이렇게 보는데 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먹고 팀장님 죽으라는 거니. 이게 술이 많이 되셨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겠다 네. 싶어서 나름 묘책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거를 빨리 가져오라고 하니까 네. 라면은 빨리 익혀야 됐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들키지만 않았으면 네. 팀장님 조용히 보낼 수 있었는데 나중에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셨나요? 뒤에서 그걸 두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물이 그렇게 또 좋진 않죠. 좋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곳이 있죠. 그거를 저랑 짠 것처럼 자 이렇게 된 거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러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음모가 될 뻔했네, 음모가. 1년 꾸준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1년이요? 네. 한 5년은 갈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발력은 칭찬해줄 만했습니다. 아. 비상 상황에서는 샤워기 물에서 뜨거운 물을 그렇게라도 채고 해야 되는군요.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일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는 예,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깔끔한 정리였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의 망치. 부사장님. 아, 부사장님의 망치. 네, 부장님 건가 봐요. 네, 네, 부사장님의 망치. 그 때는 바야흐로 미국 출장 시절이었습니다. 첫 그, 직장. 첫 직장 때 그 버스턴에서 그 행사를 했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행사라기보다는 이제 면접을 하는 거죠. 네. 그 버스턴에 이제 그 케임브리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 지역에서 바로 그 MIT 학교 바로 앞에 있는 거기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임원분들이 보통 면접이 있기 때문에 20분 가까이 오시게 되는 정말 좀 큰 행사였습니다. 네. 근데 그 재밌는 게 임원분들 출장을 할 때는 이거를 한 비행기 스케줄로 절대로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네.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사고가 난다거나 그러면 임원분들이 정말로 한꺼번에 이제 좀 안 좋은 일을 당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각자 이제 한 분 또는 맥스 두 분씩만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구나. 네, 이렇게 그 진행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버스턴에는 당연히 저랑 같이 진행진들이 먼저 도착을 해 있었고요. 네. 근데 어떤 그 부사장님께서 이제 바로 그 오시게 됐었습니다. 네. 부사장님이 이제 오셨었는데 그 부사장님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여기 좀 갑자기 망치를 찾아달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네. 망치가 왜 필요하십니까? 그러더니 그 당신의 그 캐리어백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캐리어백이 그 하드 케이스였어요. 근데 거기 자물쇠 그 이제 그 잠그는 그 부분이 뭔가 부서져 있던 겁니다. 비행기 어떤 화물칸에서 뭔가 부서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방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망치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부시려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재밌는 거는 당신께서 깨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 저보고 깨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당장 망치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때 생각을 했죠. 아니 이거는 망치 문제가 아니라 네. 근데 그 부사장님께서는 이 생각이셨어요. 단순하게 부시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아예 좀 고쳐서 다시 써야 되겠다. 네? 예, 그래서 그래도 물론 이제 그 캐리어백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부사장님 직급에 사실은 거의 현지에서 새로운 거 좋은 거 사셔도 되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사연이 담긴 그 백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다행히 MIT의 거의 연구소에 네. 저희 회사에서 그 파견 나가 있는 직원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 행사 때 같이 세미나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참가라고 미리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성분 그 책임 연구원 분이셨어요. 네. 근데 그분께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뭐 미국인 친구분들한테 그 망치를 이제 빌려서 왔는데 네. 그 세미나였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우리 그 회사 완전히 풀 정장으로 입고 이제 있어야 됐거든요. 네. 그분도 여성분인데 굉장히 이제 예쁘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정장을. 근데 조그마한 핸드백을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네. 핸드백 쭉 열면서 망치를 딱 꺼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근데 다행히 본 사람은 없었는데 누가 지나가 또 한 명 봤습니다. 그래서 오해받았겠는데요? 네, 오해받았습니다. 뭔가 다행히 표정은 뭔가 둘이 심각한 표정이었고요. 망치가 여기 있습니다. 망치 감사합니다. 심각하게 망치를 받고서 안에 뭐 용문신 있으신 분 아닌가 약간 네. 그런 생각이 사랑 싸움 수 하다가 있어요. 이제 예? 사랑 싸움 하다가요? 오해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외국인 눈에는. 네. 근데 망치랑 니퍼도 같이 가져오신 거예요. 센스가 있으셨죠. 니퍼랑 망치를 가지고서 결국엔 그걸 고치셨어요? 네, 제가 고쳤습니다. 와, 그걸 고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옆에서 이제 같이 좀 코칭을 해주셨겠죠. 가방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잡아주셨죠. 해라. 역시 MIT는 좀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요? 센스가 있으시네요. 그래서 그 가방을 고친 좀 슬픈 결론? 기억이 있습니다. 결론은 그 부사장님께서는 네. 좀 약간 한이 맺히는 게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오케이 됐어
가방. 망치를 사전에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측을 하지 못하셨던가. 네. 방치 들고 다니세요? 네, 그 정도는 취준생들의 약간 오해하실 수 근데 더 슬펐던 거는 네. 이제 그 책임 연구원 그 어여쁘신 여성 연구원 분께서 그 망치를 다시 핸드백에 넣고 네. 세미나 내내가 같이 네. 들고 다니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인공은 그 MIT의 연구원 분이시네요. 사실 부사장님도 아니고 부장님도 아니고 네. 그분이 가장 정말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잘 들었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승진이냐 아버지냐. 이거 가족 얘기 나오는 건가요? 저는 아니고 아, 그래요? 저랑 일로서 만났던 한 후보자의 얘기예요. 후보자가 뭔가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채용을 할 때 네. 지원하시는 지원자. 지원자. 예. 네. 근데 좀 나이도 있으셨고 이분은 사실 그 회사에서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신 분이에요. 이제 학사도 국내에서 좀 탑 클래스를 나오셨고 네. 해외에서 이제 회사 지원으로 MBA까지 다녀오셨던. 그래서 이제 좀 본인의 커리어를 굉장히 탄탄하게 한 회사에서 좀 네. 밟아오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품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장을 증설할 때는 생산직과 품질 쪽에 해외 출장이 굉장히 많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담당 주인공이시죠. 네네네. 그래서 거의 그 공장을 증설해서 그 품질 제품이 양산되는 과정에서의 네. 그 품질이 안정화가 되는 과정들을 모두 다 총괄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본인이 그 출장을 정말 거의 한 5년에서 6년 사이를 매년 다니다 보니까 네.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장기 출장자셨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국에 들어오는 횟수가 거의 한 번인데 있어도 뭐 10일, 뭐 한 달 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주재원 근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주재원 근무처럼 나가 계셨다. 오히려 한국 오시는 게 출장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나게 됐던 거는 한 회사의 임원 포지션으로 만나 뵀던 분이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장기 출장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치셨구나. 네, 이제 보통 공장이 증설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거주 단지랑 굉장히 멀고요. 인프라가 거의 없어요. 문화적으로 뭔가 그렇죠.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증설을 하기 때문에 벌판에다가 네, 그렇죠. 진짜. 그냥 숙소와 공장 이거밖에 없어요. 심심하죠. 네, 심심하기도 하거니와 사람이 굉장히 육체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까지 피폐해져요 많이. 그래요.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예? 순간 주먹질 뻔했어요. 아니, 싸우지 마세요. 네, 그랬는데 그분이 장기 출장에 너무 지쳐 있었고 사실 회사에서도 올해까지만 참으면 임원 승진을 시켜줄게라는 부분을 개런티를 좀 받으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세 자녀의 아버지셨어요. 네, 네. 벌써부터 가슴이 아려옵니다. 근데 나이가 좀 있으셨는데 아이들이 다 나이가 좀 어린 상황이었고 아내가 좀 나이가 좀 어리셨던 분이라서 아이고. 네, 혼자서 그 세 명의 자녀를 다 아내분이 다 이렇게 케어를 하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한 아이가 좀 많이 아팠어요. 육체적인 부분도 그렇고 정신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이 계속 장기 출장으로 가는 게 커리어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게 맞는데 내 아이와의 시간을 계속 못 겪는 그 5, 6년 동안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꾸 계속 상황이 나빠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불 드릴게요. 이거는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개 드릴까요? 네. 갖고 계시던 거 드릴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포지션으로 가셨어요. 임원분으로. 임원 자리로 가셨고 네. 이제 본인이 지금은 잘 적응을 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저랑 연락을 했는데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뿌듯하시겠네요. 네, 아픈 자녀가 그러니까 왕쾌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서 출장을 다니시는 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세요. 네. 너무 훈훈한 얘기. 훈훈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라면 수돗물 넣는 라면을 샤워시키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망치 괜찮지 않았어요? 망치? 망치는 들고 가셨어야 되는 거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참 좋네요. 네, 그렇네요, 진짜. 라면 얘기 듣고 망치 얘기 듣다가 불 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와.
이제 저 같은 아직 로망에 가득 찬 취준생들에게 또 해주실 말들이 아직 남아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궁금한 게 선호와 비선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출장은 가고 싶고 이 출장은 가고 싶지 않다. 이런 거를 미리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 취준생들이 잘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게 있나요? 가고 싶지 않은 거는 네. 한국에서 이미 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네. 네, 이거를 하면서 계속 또 해외 출장 가서 또 그 일도 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일도 계속 하는 거. 아까 이게 얘기했던 가장, 그런 네, 상황적으로 가장 최악이죠. 굳이 그거는 네. 한국이 그러니까 해외가 아니더라도 네. 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그게 그 추가적인 업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세이프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아까 네. 뭐 숙소나 아. 네, 뭐 이런 걸 정할 때 그거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사실 없거든요. 많이 얘기는 그런 네.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동남아 중에서 일부 국가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남미 쪽이라던가 아프리카 쪽 같은 경우는 그런 치안이 잘 안 돼 있는 지역, 뭐 중동권 같은 경우도 안 돼 있는 국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네, 많이 안. 심지어 저는 어떤 케이스까지 봤냐면 음주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케이스 나라가 있었어요. 그냥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네, 자체가 문제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걸려서 추방이 돼서 재입국이 안 됐던. 그럼- 어디예요 거기가? 이것도 아까 아랍권 쪽에. 아. 네. 술 자체가 아예 국가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해외 출장을 가도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책임님은 해외 출장을 가서 술을 드시고 싶은데 술을 못 먹게 하는 국가가 있더라. 뭐 그렇게 저의 의도를 잘 어, 파악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근데 실장님은 왠지 이 질문을 드리면 출장을 가는데 싫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을 하러 가는 거에 있어서 호불호를 따지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리고 해외 영업을 지원했건 네. 업무에 있어서 글로벌 업무가 붙었다고 해서 해외 나가는 것 자체가 특권은 아닙니다. 그 업무도 분명히 한국에서 그렇죠. 이루어지는 업무고 한국에서 일을 잘 해야 해외 나가서도 환경은 좀 다르지만 네. 핵심 본질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가기 싫은 출장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불경시 되는 게 아니라 굳이 하나 꼽자면 네. 이쁜들하고 가는 출장. 제가 앞에 그렇게 모든 출장이 싫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왜냐면 저는 이제 윗분들하고 가는 출장을 가급적이면 피했고 최근 3년 정도는 저하고 후배하고 가서 저는 최대한 후배가 처음 가본 출장이었을 때는 네. 많이 가르쳐주고 싶어서 문화체험이라고 하는 그걸 아까 말씀하신 뭐 여유라기보다는 새로운 환경과 경험을 해야 그분도 후배하고 그 출장을 갔었을 때 또 베풀 수 있지 않을까. 자기가 선배가 많이 알아야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가보지 않는 출장지 같은 경우에는 두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안 가본 장소나 나라는 꼭 제가 가서 경험을 먼저 해보려고 하고 한 번 더 간다 그러면 이제 양보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 후배는 실장님과 같이 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들떠가지고 내일부터 펼쳐질 스펙타클한 네. 그런 경험들이 기대가 돼서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저 표정을 잘 숨기고 있죠? 잘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런 출장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곳 있나요?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던 네. 그것만큼 소위 이제- 뭐 꿀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네, 꿀 출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이제 뭐 각 나라의 문화도 경험할 수 있고 네.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네. 많은 세상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욕심을 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가려면 네. 언어는 일단 돼야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언어는 돼야 되는데요. 아 그래요? 또 뭐 좀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해당 현지 또 법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현지 그 로컬 직원분들이라고 해요. 네. 그런 현지 분들이 또 다 안내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실무자나 좀 아직 그 임원이 아닌 이상은 네. 본인이 다 알아서 좀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좀 영어는 어느 정도 그 해야지만이 해외 출장 갔을 때 좀 가능하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영어는 제가 봤을 때 기본이거든요. 네, 기본으로 해야 이제 막내로 따라가서 또 어떤 역할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영어는 당연하고 그러면 뭐 유학 경험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거기서 살아봤던 경험이 있다든가 뭐
워킹 홀리데이라도 그러니까 해외에 많이 나가본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더 잡기 쉬운 건 아닐까요, 혹시? 저는 그거에 반대되는 생각인데. 저도 맞습니다. 네. 왜냐면 직무를 모르면 아무리 영어를 잘 하더라도 네.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해외 클라이언트가 얘기를 하는 거든 뭐 세미나를 가는 거든 이거에 대한 핵심 파악을 잘 못하거든요. 아, 그런 거보단 직무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뭐 잘 표현하지 못해서 어휘 자체가 좀 단순하게 단어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고 이거를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포지션마다 좀 다르게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출장 중에 왜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경우는 보통 네이티브 수준의 사람을 보내는 게 맞거든요. 네. 교육 세미나 같은 경우는 보통 업계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랑 릴레이션십을 쌓기 위한 부분으로 보내는 부분의 출장이라고 보여진다고 하면 만약에 뭐 클레임을 해결을 해야 되거나 네.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실무적인 부분들을 좀 직무적인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서 해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언어적인 부분이야 통역을 맡길 수도 있고 뭐 다른 서포터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직무 전문가가 되는 게 우선이다. 네. 근데 지금까지 하셨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사실은 가서 직무적인 부분보다 다른 쪽으로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저는 많다라고 느꼈었거든요. 뭐 그쪽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가는 게 좋다든가 뭐 다른 외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게 많다라든가. 또 직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연장선상에 있어서 네. 어떤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출장 시에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면은 해당 나라의 뭐 문화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당연히 언어도 돼야죠. 갑자기 내가 렌트를 해야 되는데 언어가 안 되면 안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직무적인 것도 직무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빨리 그쪽 어떤 그 해당 그 업체나 네. 또는 해당 그런 단체에 연락해가지고 내용을 조율하고 만약에 이런 면을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쪽 플랜 B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적 센스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순발력, 눈치, 센스 이런 거 하면은 여기 그렇죠. 최고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장님이 출장을 그렇게 많이 다녀오셨나 봐요. 겸손했죠. 겸손할 필요가 있군요. 네. 최고는 겸손인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학이 필수냐 아니냐는 말씀하신 직무에 따라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해외 영업 마케팅이고 바로 가서 뭐 신규 업체를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매장을 개설해야 되는데 디자인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학이 안 되면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분들은 100% 필요한데 혼자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해외 영업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선배하고 같이 가는데 그 선배는 이 사람보다 실무적인 언어나 이런 충분히 탁월하겠죠. 근데 갔을 때 본인이 가서 내고하고 협의하고 하는 부분이 당장은 쉽지 않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포트가 필요하다는 걸 네네. 말씀을 드렸고 어학은 이 부분 제가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인사적인 HR 측면에서는 어학 잘하는 사람 있으면 유리한 건 맞는데 네. 현지에 가면 또 현지 주재원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러려고 보냈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수월한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거 뭐 어학을 잘해야 되냐 인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참치캔 뚜껑만 딸 줄 알면 아, 예. 가서 딱 소리만 나면 저는 또 마지막에 또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참치캔으로. 충분합니다. 또 어학에 같이. 대한 고민은 인사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부가적으로 또 설명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네. 직무에 따라서 영어 레벨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에 대한 분명히 취준생들의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죠. 예. 네. 영업 마케팅이나 아니면 영업 마케팅 같은 경우는 뭐 FMCG 기업이라던가 이런 네. 쪽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네, 정말 플루언트하다라는 수준이 네이티브에 가까울 정도로 플루언트해야 되는 소위 부분이라고. 말하는 그 해외자 붙은 네네. 해외 영업, 해외 네. 마케팅. 그리고 우리가 뭐 생각하는 잘하는 뭐 J사라던가 P사라던가 이런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 기업도 뭐 L사라던가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정말 잘 해야 되고요. 해외 변호사나 아니면
그런 정말 전문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쪽 같은 경우도 영어를 네이티브 수준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해외 변호사 같은 경우는 각 계약 체결을 할 때 계약 검토와 관련된 부분들을 각 나라, 그럼요. 네, 영국이든 미국이든 그 정부기관과의 알아야죠. 관계자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네이티브 수준으로 되지 않은 경우라면 영어 소통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고 또 그렇지만 그래도 직무적인 부분으로 좀 영어 실력이 부족해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직무들은 생산직이나 품질, R&D 이런 쪽 같은 R&D도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외국 기업을 본인이 가고 싶다라고 하면 분명히 네이티브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본인이 국내 기업인데 좀 그런 엔지니어로서 좀 일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어가 약간 부족해도 본인이 좀 기회를 잘 노려서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오늘 혹시 못다한 얘기가 있거나 뭐 이 얘기만은 해주고 싶다 꿀팁 하나 있다면 뭐 하나씩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해외 출장만 말씀드렸는데 국내 출장도 마찬가지고 네.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일하다가 다른 환경에서 가서 일하는 기회는 회사 다니다 보면은 뭐 짧게 짧죠. 혹은 길게 뭐 기회는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네. 가서 뭘 보느냐는 평소에 자기가 그런데 관심이 있고 시간이 주어졌을 때 아까 말 뭐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출장 가서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볼 수가 있고 맞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면서 도시 한 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한국에서도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래서 가서 좋은 기회를 얻고 보려고 하는 것도 주어지는 거는 사람들마다 한두 번씩 시기의 차이는 길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어진다라고 하는데 평소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게 평범함에서 비범함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평소에 있어야 출장 가서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걸 관찰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무리는 정말 멋지시네요. 네, 오늘 저의 로망 출장에 대해서 세 분이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진짜로 지금 출장에 다녀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저처럼 로망을 갖고 계신 취준생분들이 오늘 모르겠어요. 이 로망이 더 커지셨을지 아니면 너무 현실적인 얘기에 실망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취업에 성공하셔서 진짜 이런 로망을 정말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